아직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산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부산시 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부산 지역의 모든 초중고 특수학급에 블렌디드 교실이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네. 녹색 칠판 대신에 전자 칠판을 설치하고 이 칠판을 터치하면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보는 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온 오프라인 혼합형 교육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원격 수업 많이들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이 블렌디드 교실을 통해서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교실과 수업 운영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고 하네요. 야, 예전에는 그 분필가루 날리고 당번이 네. 지우개 털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참 이런 모습도 이제 다 추억이 돼버릴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세상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왠지 모를 향수에 젖어드는 건 글쎄 이게 또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유, 부인할 수가 없네. 네. 네, 어찌됐든 이 블렌디드 교실이 아이들 공부하는데 좀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왠지 이런 첨단 교실에서 수업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진짜요? 아니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교육 현장의 모습이 느껴지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7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SES의 달리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부산형 교육, 네. 블렌디드 교실이라고 하길래 저는 네. 처음에 커피 교실인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 이름 듣고 나서 처음에 이게 뭐지?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 때랑은 너무 달라요. 네. 교육 환경 자체가. 그래서 교실에서 TV를 통해서 수업을 한다 이런 네. 얘기들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 때 고등학교 때 EBS 뭐 강의 TV로 좀 보긴 했는데 네네. 요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고 네. 어쨌든 환경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뭐 일단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교육 환경들도 좀 그만큼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EBS의 그 외국에 촬영을 했던데 다큐멘터리로 거기는 이미 그 페이퍼는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거의 사라지고 네. 뭐 패드나 뭐 전자 칠판 뭐 이런 걸로 네.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해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네네. 네네. 네. 수청이님이 처음에 블렌디 뭐라 하길래 네. 뭐지 했네예 하시면서 제발 한국말 좀 쓰지에 대한민국이요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에요. 동감입니다. 네,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풀어서 용어 선택들도 그런 것들 아이들이 좀 바로바로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고는 표현하기에 딱 적합한 용어가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해요. 온 오프라인 혼합 교실. 네네. 네, 그럼 좀 길잖아 또.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어쨌든 뭐 부산이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제대로 정착을 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접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좀 적응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네. 일선 또 교사들도 그렇고 혼란이 없어야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이제 뭐 기술들이 발전되고 교육 환경이 바뀌면 점차 이 가정과 학교의 벽이 조금 허물어질 것 같아. 네. 자. 근데 앞서 저희가 이 얘기하면서 수영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칠판에 막 네네. 그 예전에 칠판 분필로 지우개. 이렇게 하고 나면 네. 당번 정해서 맞아요. 네. 근데 그 지우개를 터는 통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네. 계속 창문 열고 밖에다가 그렇죠. 네. 털고 선생님께 혼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그게 정상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학창 시절이 좀 떠오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OK 리서치 여러분들의 데이터만을 모아서 네.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교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이런 거 한번 여쭤보죠. 어떤 거요? 만약에 수영 네. 씨는 타임머신이 진짜 있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네.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있어요? 돌아가는 네, 있죠. 어디 언제로? 고등학교 시절? 네. 네. 저는 왜요? 고등학교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놀기도 많이 놀았었고 네. 공부도 뭐 할 만큼도 했었고 되게 재밌게 큰 스트레스 없이 네.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중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좀 있거든요. 네, 중학교 때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들이 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6명이 다 같은 반이었어요. 그랬던 인연이 지금까지도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진짜 원 없이 놀았거든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네네, 지금도 계속 그 6명 그대로. 네, 그래서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가끔 하는데 그래도 뭐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려고요, 저는. 네, 레인보우 아니었어요?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고요. 네. 뭐 저희 나름대로 이름이 있긴 했는데 네, 굳이 밝혀드리고 싶진 않네요. 아 진짜 여학교에는 그런 게 네네. 있었나요? 오.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 부르는. 네, 그래서 뭐 친구가 결혼을 하면 다 함께 이제 뭔가 선물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 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써니 진짜 영화처럼 저는 써니 영화 보면서 옛날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진짜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는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저희가 너무 범위를 넓혀드리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진짜 돌아가고 싶은 학창 시절이 있는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언제라도 좋습니다. 대학교도 네. 좋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아니다.
왜 돌아가? 나는 지금이 좋다. 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 돌아가고 싶은 이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얽힌 에피소드들 네. 그런 것도 함께 올려주세요. 네. 네.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 이름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좋네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 주신 분들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 커피에서 원두와 더치 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모멘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도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 여행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8월 3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동화 속 배경을 전시 또 체험으로 즐길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재밌는 이벤트 공연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죠? 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서 티켓 또는 오즈의 마법사, 뭐 오즈 이렇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남겨주시면 한 분당 2장씩 네.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도로시 보러 가야죠. 네,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들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오즈의 마법사가 화려하게 부활한다.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옐로우 로드. 열기구를 타고 오즈가 되어 떠나보는 찐 동화 이야기. 도로시와 함께 지혜, 사랑, 용기를 찾아 떠나보세요. 살아있는 동화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 함께 오즈의 찐 여행을 떠나보아요. 이 행사는 KNN이 함께합니다. 널 만났던 시간들을 끝내기 위해 웃으며 안녕하며
네, 쎄쎄쎄 떠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쎄쎄쎄? 네. 아니 노래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디로 한번 어느 시절로 한번 떠나보고 싶으실까요? 아니 학창 시절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네. 결혼 시점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농담이시죠? 네. 4798번님께서 학창 시절은 가기 싫고요. 1988년 4월 17일 12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신랑 입장할 때 그때 도망갔어야 됐는데 내 인생 돌리도 진심 아니시죠? 야, 어쩜 뭐 네. 야, 시간까지. 이때 결혼을 딱 하셨군요. 예. 수영 씨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요. 몇 년, 기억하죠. 몇 월, 며칠, 몇 시? 네, 기억하죠. 네. 네. 아직은 기억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 빠뜨리면 안 되죠. 근데 네. 진짜 신랑 입장 이 소리 날 때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요? 아니 4798번님이. 그렇죠. 네네. 입장하기 전에 전에 이제 도망가고 네. 싶다는 말씀이었는 것 같은데. 근데요.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가서 그때 그 시절에 내가 가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네. 정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상 돌아가면 똑같이 또다시 똑같은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똑같이. 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안 변해요. 2234번님, 그러고 보니까 칠판 지우개 터는 당번도 있었죠 하시면서 너무 급변하는 세상, 멀미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졸업 후에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네요 하시면서 네. 오늘도 열일하며 오케이 하셨습니다. 4963번님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능과 내신 공부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즐거웠던 것은 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 끝나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거랑 영화관 가서 영화 관람 그리고 분식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때 생각하면 정말로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등학교 때 그렇죠. 저는 저희 때는 급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락 싸서 다녔죠. 네. 네. 도시락을 싸면 1교시 지나면 바로 다 까먹어요. 보통 1교시 아니면 2교시 때. 네. 그리고 먹고 점심 때는 놀거나 매점 가거나. 매점 가거나. 네. 네. 그때 참 도시락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네. 친구들끼리. 네. 또 남학교는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도 먹었어요. 맨 뒤에서. 네. 네. 근데 반찬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슬쩍슬쩍 하나씩 먹고 닫아놓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냄새가 알면서도. 나지만 좀 봐주셨던 것 네. 같아. 저희는 고등학교 때 초반에는 그냥 각자 도시락만 싸와서 네. 각자 반찬으로 이렇게 밥을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팀을 짜서 네. 누구는 쌈을 가지고 오고 누구는 삼겹살을 구워오고 누구는 쌈장을 가지고 진짜로요? 오고 마늘 뭐 고추 이런 거 들고 와서 그렇게도 먹었었어요 저희는. 요 학교로 다르다. 네. 남학교는요. 통조림. 네. 참치캔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하나 딱 놔놓고 네. 다른 친구들과 반찬 먹는 거지. 저희는 진짜 상추 쌈 싸먹고 깻잎에 싸먹고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네. 도시락 하도 뺏어 먹으니까 거기에다가 침 뱉고 그러진 않았죠. 남학교는 그래요. 진짜요? 네. 막 포크 다 침 발라놓고 반찬 먹지 말라고 반찬에 침 뱉고 근데도 진짜. 먹어요. 저 그랬어요. 어쨌든 뭐 학창 시절 진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7951번님. 만약에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는 아버지를 정말 한 번만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걱정 마시라고 어머니와 누나, 동생들 그리고 결혼해서 토끼 같은 아내와 셋 아이 잘 키우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아버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죠? 예. 네. 저는 아버지란 말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아빠로 남아 있어서. 네네. 예. 지금도 뭐 엄마라고 부르긴 하지만, 네. 왠지 아버지라고 하면 거리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저도 사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는 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었대요. 그때는. 근데 오히려 크더니 자꾸 엄마 아빠라 그런다고. 진짜로? 네네. 1350번님께서 떠날 거야. 예. 오프닝 그 선곡 있잖아요. 네. 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맞춤형 선곡인가요? 전 학창 시절 시골에 버스가 일찍 끊겨서 자취를 했었는데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고 친구들이 자주 먹으러 왔었죠. 오랜 자취 생활로 요리를 잘하게 됐나 봐요. 네.
혼자 사는 친구가 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대학까지도 계속 부모님 그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 그 대학 동기들 중에서는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럼 네. 꼭 그 집에 모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랬었던.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이 음. 여관이었어요. 약간 아지트처럼 그죠? 네네네. 맞아요. 수업 공강일 때마다 모여가지고. 아니 술 취하면 집에 가지 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왜냐면 그 자취하는 친구들은 학교 근처에 집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곱게 자면 모르겠는데 술 네. 취해가지고요. 한 번은 세탁기 세탁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세탁기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넘긴 거예요. 아 난리가 났던 적이 진짜. 있죠. 그 친구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7842번님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렇죠. 저희는 국민학교 시절이잖아요. 국민학교 시절. 네.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영곡 분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전교생 9명과 은사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야, 아 전교생이 9명. 이 정도면 가족이죠. 그렇죠. 예. 음. 분교 전교생 9명. 네. 선생님도 많이 안 계셨을 거고 뭐 한 분 아니면 뭐 2분 정도 계셨을려나. 네. 예. 아 진짜 생각 많이 나시겠다. 그러니까요. 이때는. 네.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저희는 13반까지 있었고요. 50몇 명 그러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많았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모르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같은 반 한 분도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한동안 뭐 초등학생들 그 우리 동창들 찾기 네, 유행 네. 이런 거 했을 때 갔는데 저 친구를 내가 아는 친구인가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우리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어요. 나눠서. 그랬었어요. 네, 초등학교 네. 저학년 때. 저학년 때. 네, 네. 예. 그때는 참 많이 나오셨나 봐.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뭐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도 딸아이 아들 뭐 다 그런데 네. 한 반에 지금 22명 이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때보다는 이제 많이 줄었고 학급 수도 많이 줄었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뭐 6학년 때 몇 반이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몇 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까지는 반이 많았어?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근데 야. 또 이렇게 전교생 9명인 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네. 진짜 그때 모든 기억들이 다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친구들. 그죠? 네. 강영훈 PD가 말을 하네요. 네. 자기는 안 돌아가고 싶다고. 왜요? 여기까지 못 올 것 같대. 다시 돌아가면 지금 현재가 만족스러운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돌아가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맞아요. 예, 잠재력이 또 음. 큰 친구라서. 예. 만약에 돌아간다면 중2로 돌아가서 의대를 갈 거라는데 강원 PD가 예. 근데 중2로 가야 되는 이유는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스포자라고 얘기하죠. 수학 포기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등장을 하죠. 네. 여러분들 얘기 듣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학창 시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확실히 네. 그 다 컸을 때 만난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술자리를 같은 거 하면 네. 좀 달라요 분위기가.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은 네. 확실히 정말 개구쟁이처럼 막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이야기들을 딱 많이 해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네. 말도 좀 험하게 하고 장난도 좀 심하게 하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한참 나이 들어서 그때 친구들 만나도 그때 하던 그 행동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나이 50이나 60이나 똑같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말입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추억에 한번 푹 빠져보는 시간 가져봤네요. 네, 좋았어요. 앞서 아버님 생각난다고 하셨잖아요. 7951번님. 그러면서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신청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아버님 떠올릴 때는 영탁 씨보다 이 원곡 있죠. 강진 씨 목소리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 1부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잔뜩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쯤
오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의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 네네. 혹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으신지 청취자분들께 여쭤봤거든요. 네네. 다롬 씨는 어때요? 저도 그 밖에 계신 강영훈 PD님이랑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중2 때로 한번 네. 돌아가 보도록. 왜요? 저는 이 아나운서 계열 말고도 다른 직업도 한번 해보고자 네. 아예 그 공부를 처음부터 돌아가서 네. 아예 다른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런 음. 생각도 있긴 한데요. 사실 저는 별로 안 돌아가고 싶어서. 그죠? 네네. 네. 아니 지금이 어렸을 행복하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네, 저는 너무 이제 한쪽만 계속 되고 싶어서 아, 한 번도 그랬구나. 다른 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글쎄 그 조금 못 가본 길에 대한 미련을 네. 갖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요. 네. 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으면 아 이거는 하고 있으니까 못 해본 저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일 텐데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7842번님이 그때는 본명보다 별명을 많이 불렀죠 이랬는데 네. 아 진짜 별명 많이 불렀죠, 그렇죠. 진짜. 학창 시절 하면 네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친구들이 잘 없었죠. 여학교는 별명이 보통 어떻게 지어요? 이름 가지고 뭐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부르는 거죠. 네네. 정말 얼토당토하는 별명. 그 네. 왠지 부산은 그 이름의 제일 뒷글자를 따가지고 뭐 네네. 이러면 정아 뭐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쵸. 불렀을 것 같은 느낌? 이름 저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은 지금도 저를 보면 그냥 정아가 아니라 쩡아 이렇게 정아. 부르는데 아.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진짜 생각해 보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별명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별명을 왜 내가 갖고 있지? 뭐 이런 것들 저는 그 이름 때문이겠지만 뭐 괜히 저보고 막 김만중 뭐 이런 김만중? 김만중은 또 뭐예요? 몰라요. 뭐 그냥 정말 뜬금없는 별명들 부르는 네.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저는 남학교는 되게 그 짓궂은 별명들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도 생각나는 게 떼쟁이, 예, 똥꼬 뭐 이런 것들
그런 네. 것들. 그리고 학생들 별명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그렇죠. 진짜 별명 네. 많았죠. 예. 네. 뭐 독사는 항상 있는. 이사도라 거고.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24시간 계속 돌아다니신다고. 아, 이사도라요? 학교마다 이사도라. 네. 네, 네. 뭐 그런 저는 별명들. 로열 젤리라고 항상 입가에 이렇게 침을 닦으시는 선생님 계셨는데 네. 제가 로열 젤리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운 학창 시절을 뒤로하고 자, 우리는 현실로 또 돌아와야 되니까요.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인이 태국 왕실의 공주이고 또 자신은 태국 군부 고위층의 신분이 있다고 속여서 한국인 사람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한국인이 태국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그는 태국 이민국에 주소를 거짓으로 신고한 뒤 주거지와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가면서 태국에 체류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태국 송클라주에서 600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을 유지한다고 속여서 한국인 5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태국에서 승려로 활동하고 있고 또 부인은 태국 왕실의 공주여서 태국의 고위층과 잘 안다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산 것인데요. 현재 교민보다 태국 물정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점을 이용해서 꼭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대사관 측에서요. 이미 수년 전부터 태국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 윤 땡땡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는 뭐 사진도 그 자신의 그 태국의 아내 뭐 네. 같이 찍은 사진도 막 있었고 네네. 승려라고 또 속였잖아요. 네. 동자승을 배경으로 한 합성 사진 같은 것도 뭐 좀 쓰고도 맞아요. 하고. 근데 수법이 조금 허술해 보이던데. 그러니까. 근데 언변이 뭐 좋았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아내를 소개해주거나 또 자신의 집에 또 머무르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태국 내 교민들을 상대로 뭐 아무래도 사기 행각을 벌였을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네. 아유 안 그래도 타지 생활 힘든데.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네. 네. 어쨌든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중국 시닝에서 항저우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요. 한 여성이 난동을 피워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여객기의 창문을 주먹으로 깨트리면서 여행기가 비상 착륙한 것인데요. 네. 언론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기내 창가 쪽 자리에 앉은 여성이 큰 소리로 울부짖더니 주먹으로 창문을 몇 차례 내리치자 유리가 금이 갔다고 합니다. 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이별한 후에 술에 의존해 왔으며 비행기 탑승 전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네. 주먹으로 창문에 몇 차례 내리치면 유리에 금이 가요? 비행기?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제일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단단할 건데 네. 깨지는 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슬펐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들기도 이거는 하고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네. 이렇게 해서 유리창에 금이 갈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 독한 마음을 먹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는 파괴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지. 아니 근데 글쎄요. 네. 네. 대단한 주먹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손에도 피가 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마 이게 술을 마신 상태다 보니까 네.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네. 그 당시는 그렇죠. 아픈 것조차 못 느낄 만큼 사실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요. 드는데 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만취 상태면 모를 네. 거예요. 아픈지도. 나중에 네. 깨고 나서 알겠죠. 그러니까 소주를 마셨어야 되는데 중국 술을 마셔가지고 너무 확실한 거지. 술을 독한 술을 마셔가지고 확실한 거야. 고량주를. 네. 네. 바이주 그 백주라고 하잖아요. 두 병 마셨다고 하니까 와. 네. 오. 그 정도면 뭐 네. 전문 용어로 꽐라되죠, 꽐라.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가 이것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도시락 3종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여름 휴가를 집에서 보내는 집콕족과 또 랜선 여행족을 겨냥해서 이런 상품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비행기에서 먹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상품명도 플리즈라는 말을 넣어서 포크 플리즈, 치킨 플리즈, 비프 플리즈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고객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돼지고기와 닭고기 또 소고기로 제품을 다양화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승객 및 승무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음식물을 말합니다. 여행 갈 때 이것을 먹기 위해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주세요. 네, 1번 기내식, 2번 기외식.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별게 다 나오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름이 재밌네요. 플리즈. 네. 세 가지 메뉴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항상 비프 플리즈였던 것 같아요. 비프. 닭고기를 네.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이왕이면 비싼 거야? 그쵸. 네. 뽑아야죠. 저는 항상 치킨, 아, 치킨 플리즈였던 그랬어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카니발의 롤러코스터 듣고 오겠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 도시 속을 걸음 목이 말라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비도 이 갈증을 다 채워주진 못해 숨이 막힐 때면 모두 던져버리고 날 따라와 나의 손을 잡아 꿈도 꾸지 못한 짜릿한 자유를 느껴봐 머린 바람에 날리고 내 맘은 녹아내리고 저수로 난 사라지고 한 줄기 바람이 되어 하늘을 달리
네, 카니발의 롤러코스터 듣고 왔습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앵커들의 수다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퀴즈 정답 네. 알려주시죠. 정답은 1번 기내식이었습니다. 네. 이거 좋아하시죠? 어떠세요? 저는 글쎄요, 이렇게 뭐 입에 맞으면 괜찮은데, 네. 글쎄요. 네, 저는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자다가도 일부러 이걸 먹기 위해서 막 깨고. 일어나진 않는 것 아. 같아요. 네. 제 와이프랑은 완전히 반대군요. 네. 저는 아니 근데 빨리 메뉴 일어나는데. 선택을 네. 잘 못하는가 봐요 제가. 그래서 꼭 제가 고른 메뉴가 더 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같이 가면 하나씩 따로 시켜가지고 맞아, 맛보잖아요. 맞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먹어보면 하니까. 항상 제가 고르는 게 맛이 아.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남편이 바꿔줘야지. 뺏어 먹죠. 네. 다롬 씨는 어때요? 저는 그 맛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배고플 것 같아서 아. 네. 꼭 억지로 좀 먹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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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먹어요. 네. 없어서 못 먹어요. 안 빼놓고 네. 다 먹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7951번님께서 재밌고 참신한 아이디어 같다고. 네. 요거 출시되면 사서 드셔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궁금해서라도. 네, 네. 네. 요즘에 워낙 또 그 편의점 밥들이 잘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의외로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특히 네, 네. 어린 친구들, 네. 학생들 많더라고요. 네. 신기하면서 좋아할 것 같은데. 네. 8855번님께서 기내식입니다. 비행기를 신혼 때 제주도 간다고 타봤었는데 기내식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편의점에서 사서 분위기 한번 내볼까요? 네. 어허, 예. 괜찮을 것 같아요. 4963번님 편의점에서 기내식 도시락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기내식 빵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빵. 네. 네. 1425번님 저는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출첵합니다 요정님 하셨어요. 네. 8010번님께서 기내식 오믈렛이 참 맛있었는데 네. 비행기 언제쯤 마음 편히 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2592번님도 코로나로 여행도 못 가는데 기분이라도 내고 싶지만 어쨌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기분 좋게 여행 가면서 기내식 즐기고 싶네요 하셨어요. 기내식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퍼스트 클래스를 못 타봐가지고 네.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썰어보는 그런 상상들을 좀 많이 하죠. 네. 거기서 좀 썰어봐야 되는데 하늘 위에서 칼 들고. 네. 8755번님이 앵하님 문제 항상 정답 오답이 너무 재밌어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8717번님께서 기내식 1번이요. 저는 지금 치킨 먹고 있어요. 치킨이 최고죠. 그러니까요. 아우, 제일 부럽네요. 네, 1815번님도 저희는 아이들이 워낙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 플리즈가 좋을 것 같아요 하셨거든요. 네, 저도 치킨 플리즈. 네. 네. 저는 뭐 비프. 저도 비프. 네. 이게 그 종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네, 네, 치킨으로 네, 있는 게 맞아요. 네. 종교 때문에. 이슬람 쪽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치킨이 있는 건데. 그래요. 아우, 해외여행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 선물 받으실 분들 3부에 발표할게요. 자, 다음 뉴스 전해주세요. 네, 부산 지역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여름 휴가비를 작년보다 25% 줄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18일부터 5일간 부산 지역 중소기업 229개사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휴가비가 지난해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평균 휴가비는 약 36만 원으로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휴가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56.3%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여력이 없다고 답했고요. 또 휴가비 등 경제적 부담 항목이 5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김기훈 부산울산 지역본부장은 코로나로 대내외 환경이 악화한 중소기업은 여름 휴가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3차 추경 예산안 통과와 또 신규 일자리 확대로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휴가 건너뛰는 분들도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경제적인 상황도 상황이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안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네. 예. 어찌됐든 좀 경제가 회복이 돼야 휴가도 마음 편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뉴스 알아볼까요?
네, 경남 창원시 연육교에는 느린 이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연육교 바닥에 유리를 깔아서 스카이워크 개장식을 하면서 다리 입구에 느린 이것을 설치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것에 쌓인 엽서를 모아서 1년 뒤에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설치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배달한 엽서는 99,611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면 10만 통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1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오늘부터 12일까지 기념 이벤트까지 연다고 하는데요. 응모자 10명을 추첨해서 창원 대표 관광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시그니처 관광 패스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편지를 수집하는 통이죠. 우체국에서 지정된 시간에 이것의 서간을 수거해서 집배합니다. 보통 빨간색으로 거리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소화전, 2번 우체통.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역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이거 자주 보기 볼 힘들죠. 수가 없어요. 네. 네. 집배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잘 못 봐요. 근데 진짜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손편지 써서 네. 여기 이렇게 편지 탁 넣어놓고 네. 가는 시간 동안 그 기다리는 마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참 너무 빨리빨리인 것 같아요, 다들. 갑자기 궁금한 것이 우표가 지금도 있겠죠? 그럼요. 있죠. 네. 우표 값이 얼마일까요? 100, 최근에 우표를 붙여본 기억이 없네요. 120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네. 비싸졌겠지. 제가 최근에 기억했을 때는 200원이었는데 아마 아. 더 올랐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게 120원이었을 때 보냈나 봐요. 네. 그러고 보면 참 손편지 안 써본 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군대 있을 때 한번 써본 거 말고는 네. 없네요. 저도 군대 간 친구한테 보낸 맞아요, 거 맞아요. 없네요. 그런 것 같네요, 진짜. 크리스마스 씰은 있나? 네, 요즘에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요즘에도 저희 딸아이가 항상 모으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그때 많이 맞아요. 모았는데. 네. 예. 우표 수집을 취미가 뭐예요? 하면 우표 수집. 네, 맞아. 우표 수집 많이 했어요, 진짜로. 또 이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퀴즈 정답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오늘의 뉴스 총 정리하는 시간이죠? 네. 네, 갑니다. 앞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고위험 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 출입 명부 제도가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장병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이달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고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1 그만. 네. 고생했어요. 자, 네. 오늘도 1분 뉴스까지 김다롬 아나운서가 정리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네. 3, 4부에서는 여러분들 또 법률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또 어떤 얘기 나눠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야기를 다 끝내질 못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네.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다이나믹 듀오의 굿럽 이 노래 남겨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넌 날개를 펴 지옥에서 날 꺼내줘. 내가 힘들 때는 가녀린 네 어깨를 줘. 작은 손으로 머리를 만져주면 불면증도 도망가. 불같은 나를 잠재우는 소방관. 너 없인 그 어떤 공간에 있어도 무덤이 돼. 떨어져 있어도 혼자라는 것이 부담이 돼. 외줄타기 세상살이에 넌 내 낙하산이 돼주네.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땐 넌 다락방이 돼주네. 나무라고 쳐난 뿌리고 넌 꽃이야. 널 위해 어둠만 상대할 테니까 너 활짝 펴. 난 기도해
항상 네가 다 잘 되길 영원히 해줄게 내 배준 내 옆자리에 800일 앉아서 내게 기대 눈 감고서 바보 같은 날 위해서 영원을 약속해줘서 고마워 내게 준 cool love, cool love, cool love. And I love you, I love you. 고마워 cool love, cool love, cool love. An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넌 너무 쉽게 꼭꼭 잠궈둔 내 맘에 금걸 부셨어 그리고 아주 비싼 내 마음을 훔쳤어 다 갖다 붙였어 네 마음 옆에다 그 후론 가둬버렸어 사랑이란 섬에다 넌 꽃 중에 꽃 내겐 그 누구보다 기뻐 벗 중에 벗 우리 관계는 너무나 깊어 넌 덕 중에 덕내 발목을 꽉 잡은 우리 사랑은 누구도 못 넘보는 벽 중에 벽 우리는 다투기도 해 서로 화풀기도 해 때론 남보다 더 차갑기도 해 얼음처럼 그래도 걱정 안 돼 우리 둘의 관계 소주 한 잔이면 내 풀어지니까 옆자리에 앉아서 내게 그대 눈 감고서 바보 같은 날 위해서 영원을 약속해줘서 고마워 내게 준 cool love, cool love, cool love. And I love you, I love you. 고마워 cool love, cool love, cool love. 두발 자전거 첫 페달을 처음 밟은 나이처럼 삶에 비틀거릴 때도 날 잡아줬어. 성공에 집착해서 성격이 좀 삐딱해져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도 날 잡아줬어. 넌 너무 착해 어쩔 땐 좀 딱해 때론 난 참 못되고 야박해 그래도 날 믿어 나의 치어리더 숨이 내 허파를 떠날 때까지 널 위해 뛰어 누군가는 날 보고 미쳤댔지만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난 미치고 싶어 누군가는 우리 손가락질했지만 어렵게 깍지 낀 손 절대 놓치기 싫어 넌 죽어버린 나란 별에 다시 불을 붙였어 난 태양이 돼 네 두 눈에 오랜 장말 그쳤어 봄날의 향기처럼 풋풋한 우리 사랑의 숨결 속에서 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잠시 쉬는 동안에 두 번째 퀴즈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네. 네, 정답은 일단 우체통이었습니다. 근데 8010번님께서 이거 진짜 해보셨나 봐요. 진짜 올까 했었는데 네. 1년 지나서 엽서 받아보니까 그 나라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좋더라고요. 가게 되면 꼭 편지 넣어봐야겠어요. 네. 처음에 사실 넣고 나면 한동안은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좀 잊혀지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랬다 잊고 있을 때쯤 딱 받게 되면 네. 기분이 굉장히 묘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창원 연륙교회에 있는 느린 우체통이었습니다. 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 달 뒤에 오는 거고 하나는 네. 1년 뒤에 오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1년 뒤에 그 우편을 받는 느낌 좀 새로울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 예전에 여행 갔다가 네. 그 외국 여행 갔을 때 그곳에서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저에게. 네네. 저희 집으로.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을 해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도 그 여행하던 추억들이 막 떠오르곤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1년 뒤에, 한 달 뒤에 내가 썼던 엽서를 내가 만약에 받는다면 그 전 시간으로 아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체통은 아닌데 네. 와이프의 경험이거든요.
와이프가 어렸을 때 독일에 좀 있었을 때 네. 스위스로 여행을 가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벽에다가 네. 써놓은 아, 거예요. 뭔가를 네. 근데 내가 이제 다음에 올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다시 봐봐야지 했는데 저랑 신혼여행으로 거기를 간 거예요. 똑같은 곳에 네. 게스트하우스에. 근데 그 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리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랬겠어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추억의 장소로 네. 신혼여행을 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면 볼 게 있다고 하면서. 네. 아, 가는 동안 얼마나 두근두근 했을까. 정말 그게 아직 남아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네, 네. 갔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1240번님, 우체통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하셨고요. 1425번님도 저도 우체통에 편지 넣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예. 우체통이 사라진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예. 좀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네, 많은 예. 분들이 그래도 아직 손편지는 군대에 누군가가 가 있으면 네. 쓰시나 봐요. 8855번님, 손편지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것이 다인 듯 하네요. 하셨고요. 1815번님도 아, 손편지 써본 지가 언제인지 아마도 군인 아저씨께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하셨어요. 요즘에 네. 저희 방송국에 손편지 안 와요?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왔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요. 거의 안 온다. 아, 아. 요즘에는 대부분 지금 저희만 하더라도 문자로 다들 그렇죠. 사연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손편지 한번 보내줘 보세요. 네. 그러면 되게-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꽁투하듯이 네. 최선을 다해서 열연을 펼치면서 네.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1263번님이 어릴 때 TV 나오는 퀴즈 정답 관제엽서에 적어서 많이 보내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참 당첨 운은 없더라고요. 그랬었어, 하셨어요. 맞아. 저희한테 진짜로. 만약에 손편지 보내주시면 네. 100% 저희가 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상품을 몰아서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네. 네.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도 진짜 많은 분들 올려주셨네요. 네, 4798번님께서 우체통 하시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메일 보내야 된다고 엄마에게 우표값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메일 보내야 되는데 우표값을. 어머니 모르시니까. 아. 네. 2592번님, 아, 느린 우체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편지 쓰는 건 좀 민망하고 네. 다른 분께 한번 보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5100번님도 요새는 가정에서 쓰는 개인 우체통 말고는 잘 안 보이네요 하셨는데 진짜 빨간 우체통이 거리 곳곳에 있다가 어느 순간 없으니까 네.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거 빨간색 전에 네. 녹색도 있지 않았나? 아, 그래요? 나 어디서 녹색 우체통을 본 것 같은데. 오, 아닌가? 저는 일단 우체통 하면 빨간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어디 같아요. 관광지에서 봤나? 아, 지금 보니까 8717번님이 네. 울산 간절곶에 여기서도 사진 많이 찍어요 하시면서 사진 하나 큰 올려주셨는데 우체통 있죠. 간절곶 소망 우체통이라고 네네. 보면 초록색이네요. 네. 아, 그럼 내가 여기서 봤나 보다. 위쪽은 빨간색이 있는데 아, 밑에 네. 전체 몸통은 초록색이네요. 아, 오. 여기서 봤네요, 제가 그러면. 네네. 그래서 초록색이라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울산 간절곶 가시면 네네. 여러분들 초록색 우체통도 보실 수가 있다고 유명하죠. 합니다. 네. 네네. 자,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 추억들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정답 기내식이었죠. 7386번님께 드리고 두 번째 퀴즈 정답 우체통 0976번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하긴 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식혀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해!
자기 왜 그래 진짜. 아 내가 뭘 밥 먹다 괜히 기분만 상했네 진짜. 아니 그걸 굳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 꼭. 아니 이 대낮에 술집도 아니고 식당에서 그렇게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는데 그럼 한마디도 안 하냐고. 아 진짜. 아니 그냥 주인한테 가서 저기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당사자들 앞에 가서 그렇게 화를 내야 되냐고. 그 사람들 보니까 뭐 술 취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제대로 듣지도 않더만. 아니 주인이 조용히 시킬 거면은 그 사람들 거기서 떠들지도 않았어. 아, 난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아, 맨날 자기만 정의롭지. 정의로워. 아 진짜. 아니 온주는 내가 뭐 정의로워서 좋다면서. 아니 근데 그때 저 사람이 깜짝이야. 진짜 진짜. 아니 지금 나랑 얘기하다 어디 가는 거야 진짜. 아니 어디야. 저기 봐봐 지금 금연구역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고 있잖아. 가서 끄라고 해야겠어. 자기야 좀 그만 좀 해. 알아서 끄겠지. 괜히 가서 시비 걸고 그러지 마. 저 아니, 사람 이게- 무섭게 생겼다. 왜 이게 시비야? 나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뿐이라고. 자기야 저기 옆에 다른 사람들 표정 좀 봐봐. 저 사람들 다 싫어하고 있잖아. 그래 근데 싫어하니까 가야지. 잘못된 걸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저 봐. 아 결국 끝까지 피고 있겠네. 저 끄기 전에 가서 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진짜. 아니 적당히 하다가 저 사람들한테만 적당히 좋은 세상 된다고. 아 나도 진짜 저기서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뭐? 자기 담배 끊은 거 아니었어? 아니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기 또 왜? 저 사람만 또 봐봐. 또 왜? 왜? 뭐? 저기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 가서 말해야겠어 진짜. 오늘따라 왜 이래 진짜 다들. 진짜 고마해라 줘. 진짜 깜빡한 걸 수도 있지. 자기가 뭐 경찰관도 아니고 공무원이가. 자기 할 일이나 좀 해라고. 아니 시민으로서 이야기할 권리가 있잖아. 함께하는 세상, 모두가 만들어가는 세상. 오늘따라 이렇게 따로 국밥들이 많아 진짜로. 진짜 그만 좀 해라고. 자기가 무슨 홍반장이가 진짜. 나는 정반장이거든요. 그나저나 저기요 마스크 좀 쓰세요. 저기요 담배 좀 끄세요 진짜로.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에요 진짜. 네, 어딜 가면 꼭 이러신 분들 계시죠. 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들. 네. 꼭 가서 내가 정의롭게 한마디 해줘야겠다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계십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용기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냥 좋게 넘어가자라는 주의라서 웬만하면 정말 아니다 싶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네. 참고 넘기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보면서 참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음이겠죠. 언젠가는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본적으로 참으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딱 주의를 봐서 기본적으로 이게 참는데도 계속해서 저러고 있다 하면 저는 말을 해요. 제가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적당히 좀 눈 감아줄 건 눈 감아주고 적당히 좀 참아가면서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시비 좀 걸지 말라고 네. 김옥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호우는 남들이 매너 안 지키는 거 두 눈 뜨고는 못 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네. 김옥희 아니면 정호 누구의 선택을 따르실까요? 음. 네. 최근에 보면 마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그렇죠.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간혹 보면은 왜 저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마스크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말은 잘 안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 안이나 네. 지하철 안이나 기차 안이나 음.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진짜로 저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발하는데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면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참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만 해요? 한 3마디는 했죠. 네. 근데 보통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한마디를 거들 때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아니다 싶으면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최소한의 그냥 좀 좋은 말투로 얘기를 네.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큰 싸움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네. 싸움이 안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이렇게 눈치를 한 번씩 주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랬을 때 네. 그쪽에서 딱 멈춰주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 주변에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적당히 좀 참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시비 좀 걸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좀 넘어가자. 네, 김옥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다. 공중도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키면 말을 해야지. 네. 예.
그게 정오후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입장이신지 지금부터 샵 1057번으로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동안 갓세븐의 노래 듣고 올게요. 하드캐리. Hard carry head. Hey, welcome to my world, let's do this. 이슈 제조기라 부름써 어디 가도 분위기가 higher. 비행기 밖은 너무 시끄러워 과열. 내 문은 everybody knows it. 하지만 아직 배불러 hungry.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아. 이거는 단어로 표현하기.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걸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법을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How to carry 해. Let's fly again, fly again,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How to carry 해. Hard carry head. Let it go, let it go now. Little down now. Hard carry head. Hard carry head. Let it go now. Little down now. Hard carry head. Hard carry head. 너 게임에서 진 적이 없어. 매번 끝장을 봐 패션이 넘쳐. 거품이 살짝 핀 우린 노는 데는 안 지는 실력 있는 갬블러. 분위기 패스워드 아이디는 저장 많은 사람 오늘도 날 불러. 무대가 끝나고 다시 비행기로 구름보다 편한 침대가 없어.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거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법을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How to carry 해. Let's fly again, fly again,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How to carry 해. Hard carry head. Let it go now. Little down now. Hard carry head. Hard carry head. Let it go now. Little down now. Hard carry head. Hard carry head. If you wanna get this 하던 대로 해 yeah. 아무 상관 말고 될 대로 되라 그래 yeah.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되어 boys. I just wanna show my mind. Ow! Hard carry head. Hard carry 해. 네, 갓세븐의 하드캐리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불의를 보면 그래도 참고 넘어가시는 편이신지 네. 아니면 나는 할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쪽이신지 네, 문자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왜 가끔 오지랖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가서 한마디씩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도 네. 꼭 할 말은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옆에 같이 있으면 저는 이제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잘못해서 좀 큰 싸움으로 연결되면 그러니까. 어떡하나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자꾸 살피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3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팀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희가 이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데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진짜로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별 개의치 않고 계속 너무 시끄러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제 다른 팀이 2분이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네. 이분들이 저쪽이 시끄러우니까 네. 이제 더 큰 목소리로. 아, 진짜로?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시끄럽다는 걸 좀 알려주려고 네. 그러시는 것 같다 싶었는데 두 팀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저랑 네. 같이 식사를 하던 저의 지인이 갑자기 그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겠다고 볼륨을 높여서
제가 말렸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빨리 먹고 나가자. 저는 그 상황을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편이어서 네. 웬만하면 저는 좀 참을 수 있으면 참자라는 주의거든요. 네, 김옥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불의를 보면 잘 참아요. 잘 참아야죠. 네. 예. 아들도 아직 어리고, 예. 그래서 잘 참는 편인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차 안이나 네. 누가 지금 제지하기 좀 힘든 상황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식당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제가 직접 말을 하지 않고요. 이제 점원이나 네, 사장님을 네. 부르죠. 그래서 대신 좀 말을 네, 네. 하게끔, 네,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네. 그래야 좀 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9422번님, 괜히 하면 싸움 납니다. 큰일 나요. 하셨고요. 네. 1825번님은 버스에서 시비 난동나는 거 보면 아무나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7842번님께서 네. 저도 웬만하면 참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데요. 오프닝 효과음에 네. 살까 말까 목소리가 강영훈 PD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살까 말까 하는 예, 네. 특이한 목소리가 강영훈 PD 목소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9372번님,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서로 배려해야죠. 하셨어요. 그건 어떠세요? 어떤 거요?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저는 웬만하면 참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아이들 때문에 누군가가 또 시끄러운 걸 참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네네. 웬만하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 말고 그 전에 살던 집이 정말 윗집이 너무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진짜로 네. 뭐 올라가기까지는 안 했지만 통화도 하고 네네. 뭐 했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면서 우리 애가 워낙 유별나니까 네. 이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저도 자꾸 이제 저희 아이들도 시끄러우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그런 일로 자꾸 올라와서 너무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7705번님 제발 담배 피고 침 좀 뱉지 맙시다. 흡연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왜 침까지 뱉어냅니까 하셨는데 진짜 요즘에 가끔 보면 길에서 이런 분들 요즘 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네. 침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지 네.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요 글 보니까는 생각나는 게 외국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침을 많이 뱉으니까 그거 엄청 놀라워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문화적인 저는- 충격이었나 봐.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모르는데 담배를 네. 피면 꼭 그렇게 침을 뱉게 되는 건가요? 침이 좀 나와요. 그리고 왠지 네. 침을 뱉으면 이게 담배 냄새도 좀 덜할 것 같고 입을 청소한다는 느낌? 왜냐면은 담배를 피고 있으면 안에서 침이 고인 상태에 네. 침에 담배 연기가 좀 배어 있을까 봐서 그 침을 뱉으면 네.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 너무 보기 싫거든요, 진짜. 보기 안 좋죠. 네, 너무너무 싫어요. 네. 진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제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9068번님, 지난 주말에 아이와 공원을 갔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손녀를 데리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볼일을 보고선 물 내리는 레버를 손으로 이렇게 아이가 내리려고 하니까 더럽다면서 네. 신발 신은 발로 내리는 걸 보고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할머니 발로 밟은 레버를 손으로 만져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지만 네. 할 말은 해야 할 듯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아, 그래, 맞아. 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SNS에 남긴 글을 봤는데 네네.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밖에 나갔을 때 공영 화장실 네네. 같은 경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레버를 네. 발로 밟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아. 그게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네. 저는 아직까지 발로 밟아본 적은 그러니까요. 없어요. 당연히 그것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생각을 못 해봤네, 네네. 진짜로. 근데 실제로 발로 밟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더럽다고 얘기를 듣고 생각해서? 네네. 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기억나네요.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셔가지고 네. 아마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셔야죠. 9068번님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예. 네네. 8755번님께서 다들 부딪히지 않으려고 참는 것 같아요. 조용한 장거리 버스, 기차 안 혼자 통화 길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뭘 먹고 살아서 그런가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예. 네. 4963번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반드시 할 말을 해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모르면서 어떤 네. 사람이 약간의 불의를 저지른다고 무조건 화를 내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하는데 진짜 사소한 것까지 목숨 걸고 자꾸 네네. 가서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로. 옆에서 불안불안해요. 네. 네. 눈치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눈치껏 해야 된다고. 상황에 따라.
따라서. 네. 예. 근데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감아버린다면 네.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 네, 근데 요즘에 또 워낙에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 네. 이게 또 큰 싸움으로 연결될까봐 부모들이 요즘에 아이들 보고 그런다잖아요.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친구들이 뭔가를 잘못하는 걸 봐도 선생님한테 가서 절대 고자질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 아이가 왕따가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참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현 상황이 좀 씁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에 따른 피해를 또 생각하면 네. 네, 참 씁쓸합니다. 실제로 친구가 그 아들이 친구들의 뭔가 잘못하는 행동을 보고 선생님께 계속 가서 얘기를 몇 번 했나 봐요. 말렸다고. 그러다가 괜히 친구들한테 네. 따돌림 당할까 봐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라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애들이 좀 고자질을 좀 잘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엄청 잘하던데? 네. 아이들은 그걸 고자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너 그러다가 왕따 당한다 내가 말을 했는데 네. 왕따가 뭐야? 그러길래 좋은 거 있어.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아이, 웃으면서 네. 했죠. 자, 어쨌든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네,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래 좀 해야 되지 않나? 누군가는 그래도. 네. 하지만 눈치껏 상황 봐서. 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신다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네. 누군가에게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갈게요. 자, 맛있는 커피가 왔습니다. 파티 마실 건 여기. 역시 대리님 짱! 잘 마실게요. 요즘 우리 팀. 자, 김일병 파이팅하자. 파이팅. 네, 송차혜 선배님. 요즘 우리 선임. 수잔나 머리 예쁘게 말아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남사친 만나러 간 거야. 요즘 우리 동네. 요즘 우린 이렇게 삽니다. 다양해서 더 가치 있고 다르니까 더 재미있는 요즘 문화는 다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생활 속에 좀 헷갈리는 법률들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이민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저희 앞 코너에서 네. 타임머신이 있다면 네.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 아니면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어떠세요?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공부만 했기 때문 아니에요, 혹시? 그냥 저는 네. 그 학창 시절이면은 미성년자잖아요. 네. 제가 뭔가를 마음대로 선택할 어떤 능력이 없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저는 그냥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내 꿈은 빨리 40이 되는 거야. 되게 독립심이 강했나 보다. 좀 조숙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점이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것만큼 좋아요, 지금? 뭐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린 미성년자보다는 지금이 낫다. 네네. 이제 뭔가 제 인생을 제가 꾸려나가고 책임질 수 있는 이게 저는 네. 좋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반대로 저희 아이들을 지금 보면 너무 부러운 것이 네. 본인들이 무언가를 책임지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저는 저 시절로 돌아가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니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좀 무게감이 저는 싫긴 무게감도 하더라고요. 있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생후 1일대로 돌아가고 싶네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싸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사실 사람보다는 조금 동물에 가까운. 아니 근데 지금 6학년이 저희 딸이 1학년인 아들 보고 그 얘기 하거든요. 너 네. 지금이 좋을 때라고. 지금 얼마나 좋냐고. 큰 차이가 있나요? 시험도 안 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냐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네. 네. 아유 우리 오늘 법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네. 추억 얘기를 하면 진짜 끝이 시간이 없죠. 너무 빨리빨리 네.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 오늘 법률 얘기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3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임대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질문들 많이 주셨거든요. 네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주 변호사가 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You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but meantim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L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청취자 많은 분들이 이민주 변호사가 되게 가족 같은가 봐요. 2234번님이 이변 어서 오세요. 이제 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부 문자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대차에 대한 얘기 오늘 정리 2탄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꽤 많은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2탄을 준비하면서 네. 잠시 지난주에 듣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들었는데 뭐더라 좀 네. 헷갈리시는 부분들을 위해서 네. 일단 지난주에 한 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임대차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증금이 아직 꽤 남아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는 경우에 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어오게 하려면 어떤 경우여야만 하나. 네, 저희한테 월세? 퀴즈 주셨잖아요. 네. 네.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네, 월세 한 달분 연체로는 안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두 달. 달분 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는 세 달분 네네 네. 이렇게 연체가 돼야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지를 하고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대인이 보증금은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을 보통 2년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2년을 사용을 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네.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묵시의 갱신이라고 네. 해서 네. 임차인이나 임대인 양측에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을 지나게 되면 이거는 계약이 묵시로 갱신이 된 것으로 봐서 네. 임차인이 계속 건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 네. 만약에 임대인이 이렇게 묵시갱신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 계약을 끝내고 싶다라고 네. 하신다면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네.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2801번님께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기된 경우에 기간이 첫 계약과 같이 2년인지 아니면 뭐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계약 종료를 이후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셨거든요. 네. 근데 자동으로 이렇게 계약이 연기됐다는 것은 그 앞에 계약 기간과 똑같이 연기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 다른 계약 그 조건들이 있죠. 예를 네. 들면 차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하게 가는데 계약 기간의 경우에는 네. 기간이 없는 임대차로 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러면- 계약을 종료하겠다 하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되고요. 네.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네. 임차인이 나는 그럼 종료하겠다라는 네. 통지를 한 달로부터 석 달 후에 네. 효력이 생깁니다. 네. 임차인의 경우에는. 네. 네.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는요? 6개월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간까지 좀 감안을 해서 미리 통지도 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 해지한다 나가라. 그러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바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임차인의 경우에 기간이 짧은 거는 임차인이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대신에 임대인이 통지를 한 경우에 더 기간을 길게 주는 거죠. 네. 네.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말았어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찌됐든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지를 했고 또 반면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장사가 잘 돼 있고 여기다 쏟아부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계속해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임대인에 비해서는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민법의 경우에는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등한 그 당사자로 보고 규정을 했다면 임차인을 특별히 더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인근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산다고 해서 뭐 큰 손실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의 영업으로 인한 어떤 이익, 또 투입한 비용, 그다음에 이전비, 새로 들어갈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손실이 막대합니다. 네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같은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가 계속해서 이 상가를 쓰고 싶다. 그래서 갱신을 요구하면 일단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법적인 보호를 받으니까.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뭐 글쎄요, 임차인 입장에서 아무리 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이걸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건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가게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네. 일단 임차인은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로 계약이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네.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임차인이 좀 잘못을 했다 이렇게 봐도 그렇겠죠. 네. 되겠네요. 그런 경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요. 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즉 그 3월분, 월세의 경우에 3개월분의 그 차임을 연체했거나 네. 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네.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한 경우, 네네네. 아니면 또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네, 이런 경우까지는 갱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 없겠죠. 네네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무제한 갱신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얘기하셨는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서 그 해당 상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요. 맨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최장 10년간입니다. 아, 네. 참고로 이게 법이 개정돼서 10년이 된 거거든요. 네. 아, 예. 그 전에는 최장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년 동안 이 상가 건물 사용하면서 그 영업을 하다 보면 5년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5년이 너무 짧다. 이게 임차인이 내쫓기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면서 네네. 2018년에 그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을 좀 보호하는 좀 법률이 개정이 됐네요. 네네. 네. 근데 지금 2018년에 이게 10년으로 개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이전부터 지금 사용을 하시던 분들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네. 있는데 네. 법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이후의 그렇죠. 법률 네네. 관계에만 적용이 그런 되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앞에 적용이 되는 걸 소급이라 그러는데 네. 소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시점이 법 개정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계약을 했다. 네. 이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최장 5년간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네. 이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을 언제 했는지, 이 계약에 구법이 적용되는지 신법이 적용되는지 그것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네.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2018년을 좀 네.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네. 예. 지금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6766번님께서 저는 임대인인데요. 계약 기간 전에 임차인을 지금 내보내야 해서 이사비랑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주려고 진행 중인데 네. 임차인이 지금 에어컨 이전 설치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네.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내보내야 된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그 정해진 기간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분을 내보내야 된다면 네. 최대한 조금 편의를 봐주실 수밖에 없고, 만약 그 편의를 내가 도저히 봐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네. 하시면 계약 기간을
채우도록 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이전 설치비를 계속 요구하시면 이걸 들어주시던지 아니면 계약 기간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걸 이제 말씀이신가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죠. 뭔가 요구를 들어주고 내보내는 게 나을지 빨리 네네. 내보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도저히 그걸 안 되겠다. 그러면 기간은 원래는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전에 따른 비용을 좀 부담을 하셔야 되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단은 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본인 네. 사정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아마 그분이 이제 그 정도 돈을 받고 내가 나가주겠다라는 네,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권리금이라고 있잖아요, 보통. 네. 그런 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권리금이 이전에는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에 들어왔어요. 아, 권리금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규정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실제로 권리금 관련 소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금이라는 것이 부르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꼭 부르기 나름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소송에 가게 되면 금액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네.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인이 예. 여러 가지 이 동네의 어떤 그 사정들 네네. 또 네. 주변에 가까운 가게의 뭐 동종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정도에는 권리금이 얼마다 이렇게 감정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감정에 따라서는 기대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네. 적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또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사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임대인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사용하게 해서 월세를 받는 것이고 네. 임차인은 일단 뭐 내 건물은 아니지만 이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의 건물을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특히나 그 집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새로 도배된 집에 막 심하게 낙서를 네네.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진짜 심한 경우에 그 방문이 파손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들이 방문 아예 떼버리는 경우도까지도 봤는데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면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 얘기를 할 때 네.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임대인이 내 건물이 잘 있나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서. 그렇죠. 네네. 그런데 결국 임차인이 부동산 다 쓰고 나서 이제 계약 종료가 되면 부동산을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인도를 할 때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처음 계약할 그대로? 때의 상태대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내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느라고 어떤 시설물 설치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걸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이 꽤 쓸만하고 네. 나아가 이런 시설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겠죠. 그걸 그대로 놔둬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상황이면 네네. 네. 거기다가 또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을 예쁘게 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원상 회복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 내가 건물을 더 유익하게 만들었다. 네. 네. 유익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임차인이 그 임대인 자신의 건물의 가치를 올린 데 대해서 대가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임차인이 에어컨 없는 건물에 들어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 네. 이 경우에도 유익비를 달라고 할 여지도 생기는데 네. 만약에 주인이 나는 필요 없다 떼가라 라고 하면 원칙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어서 참 좋은데 네.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서 임대인이 네. 그냥 아예 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이걸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가겠다. 이거는 서로의 합의하에서 가능한 거. 합의하라면 가능은 하겠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 듣고 있으면 네. 아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서 6766번 님도 그 이민주 변호사가 답변해 주셨더니 감사하다고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물건이라는 것이 사용하다 보면 네. 이게 노후화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에 그래서- 따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원상회복 의무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내가 계약 몇 년 전에 계약할 때의 상태와 똑같이 돌려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에어컨은 뭐 도배의 경우에 사람이 살았는데 네. 살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염 정도라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요즘에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저 그런 경우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세를 뒀는데 네. 그
임차인이죠. 네. 임차인이 전구가 나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갈아줄 의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갈아주긴 했습니다만. 아, 갈아주셨어요. 네네네. 좋은 근데 임대인이시다.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들 중에서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아예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요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사실 좀 고민이긴 해요. 이게 네. 그 임대차에 있어서 수선 의무 수리하는 거죠. 네. 수선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중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네. 벽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수선이 아니라 단순히 전구를 가는 정도의 소규모의 수선 의무는 네. 임대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전구 하나 정도가 아니고 뭐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전기가 차단된다든지 네. 하는 정도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전구가 요즘에는 다 LED잖아요. 네. 이게 전구가 옛날에 같지 않고 비싸졌단 말이에요. LED라서.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근데 사실 LED라서 비싸졌다고 해도 네. LED라서 좋은 점은 자주 이게 좀 내구성이 네. 내구 연한이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사는 동안에 한두 개 정도 나갔다 하더라도 그 정도 비용은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 해줬습니다. 네. 아유, 좋은 임대인.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고 아니 지금. 근데 1인 가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계약을 할 때 네. 저는 혼자 살 거예요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거인하고 가족이 있어. 같이 네. 살았단 말이에요. 네.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계약서가 우리 분쟁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데 네. 계약서에 나는 혼자 살 겁니다를 기재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특히 이게 문제되는 게 그 1인과 동거인보다 네. 애완동물 키우는 거 아. 되게 싫어하는 애완동물. 경우가 네.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저한테도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굉장히 애매하긴 했어요. 아. 했는데 사실 이게 애완동물 키우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기본권일 수도 있는 네. 거고 그걸 만약에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네. 나는 애완동물 안 키울 거고 만약에 키우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하면 네. 그래도 조금 문제가 덜한데 네, 네.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차 계약서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있는 경우를 것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사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 혹시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냐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반려동물과 함께 이제 이사를 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는 있는데 그 네.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해서 서로 없고 만약에 키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것까지 약속이 얘기를 입증이 돼야 해야지만. 되는데 네. 입증이 쉬울까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만 주장을 해서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없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시군요. 말씀드린 네. 대로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고 만약에 어길 시에는 이 계약의 효력에 어떤 제한을 가하고 싶으면 네. 계약서 일단 기재부터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 임대인 입장이시라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좀 정말 싫다 하시면 이걸 확실하게 좀 네, 확실하게 그렇죠. 해주시는 게 되겠네요. 가장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의 이해관계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으니까 네. 서로의 좀 입장을 배려해주면 변쟁이 이제 크게 뭐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 네.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대인은 기왕이면은 뭐 월세를 더 받고 싶을 것이고 네. 임차인은 조금이라도 좀 싸고 좋은 건물을 좀 이용하고 싶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이제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임차인이 보통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또 특별법들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네. 요즘은 또 다소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갭 투자가 늘고 네. 또 보증금 액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임차인이 더 재력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히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그 자기 소유 건물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고 나면 네. 사실상 투입한 자금이 얼마 없는 이런 좀 특이한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뭐 있어서 깡통 전세라든가 뭐 이런 예. 거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 이게 또 임대차로 인한 분쟁이 많아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임대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7월의 첫날 함께하신 오늘 오후 KNN입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 거북이의 어깨 쫙 남겨드리고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깨 좀 쫙 펴시고 7월 한 달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저는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정수영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Family, ready for this.